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입니다. 천안시 축구단이 2002 월드컵의 주역인 김태형 전 수원 삼성 코치를 감독으로 선임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시작되는 통합 K3 리그에선 상위권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내셔널리그 2위로 2008년 창단 이후 최고의 성적을 거둔 천안시 축구단. 2002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인 김태형 감독을 새 감독으로 선임하고 올해부터 시작하는 통합 K3 리그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자신의 축구 인생에서 첫 지휘봉을 잡게 된 김 감독은 지난해 우수한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 적지 않다며 K3 리그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또 축구 종합센터 유치 협약에 따라 오는 2022년 프로축구단 창단에 대비한 변화도 예고했습니다. 우리가 K3로 전환하면서 16개 팀 로테이션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위권을 우선 유지하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지나서 내년에는 이제 K리그로 우리가 진출하기 앞서 새로운 좀 비전도 그렇고 모든 구성원들이 좀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때 되면 더 좋은 팀으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천안시 축구단은 앞으로 유소년 축구단 운영과 천안 출신 선수 영입 등을 통해 축구 저변 확대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각종 재능 기부 활동으로 지역 구단으로서의 면모도 갖춰나갈 방침입니다. 올해 그 K3 리그 출전을 계기로 시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축구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유소년 축구 꿈나무 육성, 그다음에 재능 기부, 그다음에 천안 출신 선수 영입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천안시 축구단은 7일부터 시작되는 공개 입단 테스트를 통해 현재 20명인 선수단의 규모도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는 아산시가 최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평가됐습니다. 기업 관련 조례가 잘 갖춰져 있고 종사자들이 느끼는 기업 체감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30여 개 지자체와 8,800여 개 기업을 조사해 기업 환경 우수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아산시는 기업 관련 정책을 따져보는 객관적 평가에서 가장 높은 S등급을, 기업의 의견을 물은 주관적 평가에서는 A등급을 받았습니다. 시는 기업의 인허가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하는 허가 담당관제를 도입하고 행정기관과 기업을 연계하는 경영애로 자문단과 기업 유치 전문관의 운영을 높은 평가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 분야의 박사급들 인재들을 저희가 채용을 하겠고요. 그분들이 매주 실제 현장을 기업들을 방문해서 각종 노무라든지 인사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컨설팅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각종 정부 지원 시책 같은 거를 연계해서 안내해드리고 직접 신청까지 도와드리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 체감도 평가에서 아산시는 전국 18위를 기록했습니다. 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속도로 건설과 900만 제곱미터 면적의 10개 산업단지 조성이 마무리되면 기업들의 평가는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기업들은 세종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전국 2위로 꼽은 반면 천안시는 100위 밖으로 밀려난 B등급으로 평가했습니다. 충남도에서는 아산과 예산, 보령 등 9곳이 A등급을, 천안과 공주를 비롯한 6곳이 B등급을 기록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달 시행사를 지정하는 등 사업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오는 4월 천안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일 천안시청 브리핑실,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자유한국당 박상돈 예비후보는 일봉산 개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임 시장이 물러나기 직전에 MOU를 체결한 건 경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권한대행 체제에서 후속 조치를 해나간 건 역시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자신이 시장이 된다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OU를 체결한 것까지도 그것도 경솔한
빚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후임 대행 체제인 천안시가 어떻게 이거를 그냥 후속 조치를 계속 해나갔는지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군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기수 예비후보는 사회적 합의 과정이 부족했다며 충분한 재검토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논의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습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과 논의 과정이 부족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좀 시장이 되면은 충분하게 사회적 합의 과정과 논의 과정에서 소외된 의견이라든지 빠진 의견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재검토하는 재논의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 다만 오는 6월 말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있어 개입할 만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만간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있는 정의당 충남도당 전옥균 민생위원장도 일봉산은 반드시 보존돼야 한다며 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주민들의 요구대로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 다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돈의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돈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천안 시민 그리고 토지 소유주, 사업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축구종합센터와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 등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대규모 사업들도 줄줄이 이번 보궐선거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시행사로 지정된 일본공원 주식회사는 천안시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례 사업을 찬성하는 여론이 더 높다는 건데 환경단체는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는 조사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계속해서 송용환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예치금 420억 원을 납부하고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일본공원 주식회사. 지난달 9일부터 23일까지 용곡동과 다가동, 쌍용동, 신방동 일대 7,300여 명이 참여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특례 사업 찬반을 묻는 질문엔 약간 찬성과 매우 찬성이 70%를 넘겼습니다. 천안시가 지방채로 공원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반대와 약간 반대 의견이 과반을 넘겼습니다. 일봉산 대부분이 사유지라는 사실은 절반 이상이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과학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 설문조사란 부분을 모두에 말씀을 드렸고요. 대신 데이터 누적수가 7,333명의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숫자라고 하면 지역의 민심의 흐름에 유의미한 숫자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시행사와 찬성 측인 일본공원 추진위원회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은 중앙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며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반대 입장인 천안아산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는 조사라며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문항의 구성 자체도 저희가 이제 문제를 삼았지만 진행 과정에서도 객관적이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해서 저희는 이제 인정을 안 할 뿐더러 실제 그에 대한 일고의 대응 가치도 저는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진정한 주민 일사를 묻기 위해선 주민 투표를 실시했어야 했다면서 주민 투표 청구를 거부한 천안시를 맹비난했습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는 30명의 조사원이 동원됐고 조사 비용 1억 원은 시행사가 부담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오는 4월 15일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아산시에서는 시의원 한석에 대한 재선거가 함께 치러집니다. 비교적 작은 선거라 깜깜이 선거가 될 우려도 있는데요. 장동환 기자가 아산시 가선거구 현황 짚어봤습니다. 아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장기승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대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로 편입 예정인 지역에
의정보고서 5,300부를 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한 자리가 공석이 된 가선거구는 오는 4월 15일 총선과 함께 새 시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아산시 가선거구에는 선장면과 도고면, 신창면, 온양 4동과 5동이 포함됩니다. 이 지역 유권자는 아산갑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 여기에 더해 아산시의원 가선거구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지난 3일 시작된 예비후보 등록에는 9일 현재 2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충남도당 아산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낸 명노봉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에서는 아산시 자율방법연합대 부대장을 지낸 정공철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명노봉 예비후보가 단독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정공철 예비후보 외에도 다수의 후보군이 나설 것으로 보여 당에서는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티브루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운전자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요. 오는 3월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정부가 강화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대책을 내놨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줄지어선 불법 주차 차량, 횡단보도에서 정차 없이 달리는 차량 등 앞으로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오는 3월 민식이법 시행에 앞서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구역 내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낮아지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주민신고로 단속이 가능해집니다. 단속될 경우 과태료는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한편 교통안전봉사 노인 인력을 2배 가까이 늘릴 계획입니다. 안전시설도 확대됩니다.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오는 3월까지 4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 보호구역 21곳에 과속 경보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천안시는 2022년까지 54억 원을 들여 관내 154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정부는 안전대책 시행을 위해 올해 안에 관련법을 개정하고 2022년까지 모든 안전시설 설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루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지난달 29일 세종 전통시장에서 불이 나 점포 8곳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기는 했지만 다행히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요. 알고 보니 한 시민의 침착한 초기 진화 덕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 모자를 쓴 한 남성의 지시에 따라 시민들이 소방 호스를 길게 펼칩니다. 그리곤 검은 연기같이 솟고 있는 상가를 향해 굵은 물줄기를 내뿜습니다. 이 남성의 초기 화재 진화는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2분가량 계속됐고 다행히 불의 확산 속도를 늦추며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당시 이 용감한 시민은 화재 현장 주변에 있던 이 비상 소화장치를 이용해서 초기 진화에 나섰습니다. 화재의 주인공은 세종시 의용소방대원을 지낸 61살 장성진 씨. 현재 경북 칠곡에서 직장 생활 중인 장 씨는 당시 주말을 맞아 집을 찾았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던 중 불이 난 것을 보고 화재 현장으로 달려들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고 보니까 좀 상가가 한 3채 정도 앞에 전면 쪽에서 화재가 진행되는 상황이 있는데 제가 여기 의용소방대 활동을 할 때 그 소화전하고 그런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화재를 진압하는 상황이었죠. 불이 난 곳이 세종 전통시장 초입이어서 장 씨의 침착한 초기 진화가 없었다면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노후 건물이라는 그 점포의 특성상 연소 확대가 굉장히 빨랐었는데, 그러나 그 초기 용감한 시민들이 그 적절히 대응을 잘 해줘서 우리 이웃들의 그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조치원 소방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한 공로로 다음 달 중 장 씨에게 용감한 시민 표창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3, 4호점 건립이 확정되는 등 세종시 로컬푸드가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올해에도 소비자와 생산자 참여를 확대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세종시 첫 로컬푸드 직매장인 싱싱장터가 문을 연 지 햇수로 5년째. 그 사이 2호점까지 늘었고 지난해까지 누적 매출액은 7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시민들과 생산자의 호응에 힘입어 올해 말과 2022년까지 연달아 싱싱장터 3, 4호점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세종형 로컬푸드가 올해에도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 변화를 꾀합니다. 먼저 오는 4월부터 찾아가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됩니다. 세롬동과 다정동, 소담동과 고운동 등 직매장이 없는 곳에서 소비자들이 보다 신선한 농산물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생산자들을 위한 로컬푸드 거점 수거 서비스도 운영됩니다. 싱싱장터와 거리가 먼 북부 지역 농업인들의 참여를 돕기 위한 것으로 우선 오는 3월 전동 지역의 거점 집화장이 만들어지며 소정과 전이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전국적인 모델을 좀 만들어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또한 이제 그동안도 잘 해왔지만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굳건한 어떠한 도농 상생적인 것을 더 좀 강조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제주도와 교류를 통해 서로의 로컬푸드를 판매함으로써 농산물의 판로를 넓히는 한편 올해 7월부터는 생물을 제외한 반건조 수산물 등이 판매됩니다. 올해 매출액 1,000억 원 돌파가 예상되고 있는 세종형 로컬푸드. 도농 상생을 넘어 전국적인 로컬푸드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는 브리핑에서 최근 지역의 화두로 떠오른 ITX 세종역 신설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ITX 세종역은 국가 철도망 계획에 따른 장기 과제로 KTX 세종역은 단기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가 경부선 철도를 정부 세종청사까지 연결하는 이른바 ITX 세종역 설치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경부선 내판역 인근에서 세종청사까지 약 10km 구간에 일반 철도를 신설하는 방안으로 이 계획이 현실화되면 정부청사에서 서울역까지 ITX 열차로 약 1시간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대전시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대전 세종광역철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세종에서 남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됩니다. 정부 세종청사역이 만들어지면은 이 정부 세종청사역과 경부선 철도를 연결하게 되면은 이 철도를 통해서 서울까지 가는 것, 또 경부선 철도를 통해서 대전이나 부산까지 가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와 별도로 KTX 세종역 신설 추진 계획에도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TX 세종역은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되는 것이고, KTX 세종역은 기존 KTX 선로의 역사만 신설하면 되는 단기적인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 용역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많이 좀 진행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지금 추진해야 되는 과제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올해 KTX 세종역과 ITX 세종역 신설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발표한 대전 세종광역철도 계획 등을 담아 세종시 중장기 철도망 추진 전략을 본격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올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 행정수도 완성을 꼽았는데요. 올해 세종시정의 방향을 김장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경자년 열린 세종시 신년 교례회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은 사자성어인 마부정제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뜻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지난해 국회 세종의사당 입지와 규모를 담은 용역 결과가 나왔고 설계비 10억 원도 다시 반영된 만큼 국회법 개정 등 행정수도 완성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법 개정이라든지 지방자치법 개정, 또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자치경찰법 개정, 이런 각종 법적 제도적인 기반도 잘 갖춰져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주권 확산에 힘쓸 계획입니다. 현재 10곳에서 운영되는 시민추천 읍면동장을 전체 읍면동으로 늘리고 주민자치회를 전면 시행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문화와 예술, 체육 분야에 대한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음악 창작소, 또 시청자 미디어 센터, 또 공연 연습장, 뭐 이런 새로운 시설들도 완공이 될 것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열망하던 종합운동장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금년도에 드디어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아울러 기반을 다지고 있는 스마트시티의 실체화와 자율주행 특구 지정 등을 통해 4차 산업시대에 맞는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경제 분야에도 관심을 쏟을 계획입니다. TV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